폭력이란 무엇인가에서 슬라보의 지젝은 슬로베니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착한 마녀가 농부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농부에게 소 한 마리를 주고 농부의 이웃 사람에게 소 두 마리를 주거나 아니면 농부에게 소 한 마리를 빼앗고 이웃 사람에게는 두 마리를 빼앗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즉시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짧은 우화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이 우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이기는 것만으로는 혹은 내가 이득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른 사람이 져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지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그를 모독하고 능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포함된 셈이죠. 이와 견줄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체 게바라가 젊은 청년 때 남미를 여행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여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왜 환대를 받았냐면 체 게바라가 엘리트 의대생이었어요. 잘생겼고. 그러니까 요즘 여행 유튜버 잘생기면 환영받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것과 상관없이 또 인기 있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잘생겼지. 의대생이니까 얼마나. 태그가 좋네요. 근데 이제 이 체게바라가 쭉 보니까 지주들의 공통점이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느냐? 지주는 여러 소작농을 거느려.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불로소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를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인생. 그런데 이 지주들이 소작농의 생산성이 제고되는 걸 원하지 않아. 왜? 왜 원하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작농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총량도 커지고 자기 이익도 커지잖아. 파이가 커지지. 근데 이 지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 지주란 나의 신분과 이 소작농의 그 신분 차이 그리고 생산성 차이 이것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개의 소작농들이 점점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될수록 나라는 지주라는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 이상으로 더 이들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약탈을 악랄하게 하고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보다 비교 우위인데 이 비교 우위 격차가 이 지주는 만족인 거야. 대만족. 더 커지는 걸 남이 바라지 비참하니까 난 즐거워. 이거거든. 타인의 비참함을 누리고 즐긴다. 실제로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는 되게 많아. 그리고 이 지주가 염려했던 일들은 사실 조선 후기 때 그게 벌어져. 뭐냐? 조선 이제 중후기부터는 이양법의 발전이 이런 걸로 생산성이 막 올라가. 그래서 이 중에서 돈을 버는 노비 그리고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양반보다 더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좀 보이게 되지. 유교식 자본주의 그 이제 패단이 나타나. 간단히 얘기해서 예전에 하늘 땅이었던 양반과 노비 신분 차이가 하루아침에 줄었어.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심지어 뒤집어져. 똑똑한 노비, 지능이 높은 노비가 양반한테 사소오경을 가르치는 아주 놀라운 현상도 벌어져. 조선 중후기 가면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돈이 많은 하층 계급이 음. 거꾸로 이제 양반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는. 매우 재밌는 사회적인 변동인데 그래서 얘네들 돈을 버니까 어찌돼 양반 신분도 사고 이러니까 점점점 양반의 가치가 떨어지지. 양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전부 다 기생계급으로 뒤덮이게 돼. 70 몇 %? 군역이나 이제 납세를 할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이제 조선 중후기부터 이제 점점 나타난 거야. 이제 구한말 가면 다 무너지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지. 양반? 이제 비웃는단 말이야 이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는 양반. 그리고 신여성들은 더욱더 비웃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양반 계급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어. 왜? 니들이 악한 적폐다 이거지. 그동안 그렇게 보인 부분도 많죠. 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어느 인간이 두려워하겠어? 먼저 가진 쪽?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쪽. 즉 그래서 이 슬라브의 마녀의 선택지에서 내가 하나 플러스 1인데 남이 플러스 2가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왜? 나는 이제 비교 열의가 됐으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 잃고 남이 두 개 잃으면 남은 나보다 두 배 불행해지겠지. 난 그거 견딜 수 있다 이거야. 왜냐? 내가 남의 불행을 보고 즐기면 되니까. 이런 것이 되는 거야. 타인의 고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우화에서 제시가 되지 않은 선택지가 있어요. 마녀가 소를 준다고 했을 때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의 소를 받았을 때 상대방한테 이제 두 마리의 소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받은 소를 그게 암소라면 새끼를 베어서 또 새끼를 쳐서 내가 나중에 팔아도 되고 키워도 되고 아니면 숫소라고 하면 어디 가서 씨를 뿌리면서 돈을 받아와. 한번 뿌릴 때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상대방한테 2마리의 소가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소를 잘 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 아는 분이 똑같은 기술을 배워도 기술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와서 격차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종류의 기술이든 간에. 당연히 그 격차는 생길 수밖에 없어. 저마다 가진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 받는 것도 오케이. 왜냐면 나는 키울 자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애지중지 키워서 나는 꼭 돈을 불릴 거야. 나는 자신이 있어. 근데 상대방이 가진 걸 빼앗는 건 반대. 왜냐면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나쁜 결과를 가져와. 상대방의 고통을,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았던 고통인 건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의도한 거잖아요. 왜냐면 약적이 돼 있는 그치, 상태니까. 악의 책임이 발생해. 모르면 몰랐지, 알았으면 선택하지 않는 게 나한테 이롭다는 거지, 결국엔. 빼앗아서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이라 하다면 일단 그건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돼. 저마다 받은 운명의 패는 다르지만 각자의 운명의 패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선적인 사고로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남이 누리는 것은 내가 다 누려야겠고, 반면에 내가 누리는 것은 남이 절대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이 양립 불가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한다. 그건 양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조금 찔끔한 부분은 뭐냐면 유행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남들은 못하는 걸 나는 하고 싶은데 그걸 대중을 상대로 유행이라고 보여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특별하고 싶은데 남들 하는 거 내서 특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녹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오화를 다시 되짚어보면 내가 소를 하나 받고 상대가 2마리의 소를 받으면 2마리의 소를 받은 쪽이 더 특별해요. 그런데 내가 1마리를 빼앗기고 상대가 2마리를 빼앗기게 되면 1마리를 빼앗긴 내 쪽이 더 특별한 쪽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들의 심리라고 이 우화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덜 느끼자는 거죠. 하지만 살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느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이고 내가 어떻게 풀어갈 건지가 인생의 향방을 가른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그 니체가 말했듯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근데 사람마다 운명이 달라.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평민이고, 누구는 중산층이고, 누구는 거지고, 누구는 아예 금수저, 너무 처참해. 흑수저. 금수저, 흑수저. 그리고 뭐 하수구에 사는 그러한 빈민 중에서도 더 빈민이 있어. 위와 아래의 격차가 너무나 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남의 운명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자기 운명을 비하한다고 한다면 끝이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명,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까먹게 돼. 뭐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야?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잘 드라이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1cm를 앞으로 가면 그만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지만 내가 뒤로 계속 빠꾸하거나 계속 그대로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태부지.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왜 부정적인 혹은 위험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력으로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점점 퇴화시키거든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자신의 삶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신 인생에 대한 과대평가나 지나친 평가절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고 내 인생에 내 눈앞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체처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자신의 운명에 애정을 갖고 잘 보살피고 가꾸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